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 시장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테마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리얼스탁에서 장중에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로 도움을 드리고자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에 있는 URL 클릭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 부분에 텍스트 칸을 보시면 URL이 올려져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는데 참여 코드가 걸려 있으니까요. 030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장중에 증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지난 금요일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46% 정도 상승을 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30%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그래도 금요일 날에 있었던 하락폭을 조금이나마 만회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일단 11월 첫 번째 거래일을 기분 좋게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아직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죠. 이제 내일이 이제 선거일입니다. 미 대선이죠. 그래서 아직은 이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 주요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전히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이 대주주 3억 요건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 장 끝나고 나왔던 내용을 보면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대주주 요건이 뭐 긍정적으로 좀 발표가 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흘러나왔습니다. 일단 뭐 특히나 이 대주주 요건을 기존에 10억으로 유지를 한다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줬는데 아직 정부의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대주주 요건을 기존 정책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발표를 지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선이 끝나고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한번 끝나고 발표하는 게 오히려 주가에 훨씬 더 강한 힘을 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선이 좀 끝나고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 주가에 긍정적이지만 이왕이면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끝나고 나오는 게 주가 상승에 더 힘을 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선 이후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일단 대선도 일단 이 타임 스케줄이 끝나면 이제 끝나는 사라지는 그런 변수고요. 대주주 요건도 이제 발표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11월 달은 조금씩 점점 더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실적 좋고 성장 모멘텀 있는 종목들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훨씬 더 여러분들 수익으로도 더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뭐 많은 종목들이 올라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또 많이 올랐던 종목을 보면요, 오늘은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차기 대선 주자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든지 이재명 경기지사에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덕성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덕성 같은 경우 오늘 보시다시피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장 초반에 약간의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역시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뭐 서현이라는 기업도 있죠. 서현도 있고요. 이 역시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서현 탑메탈도 있었고요. 21%대 그리고 아이크래프트 11%대 그리고 모베이스 전자도 있고요. 모베스 전자 이어서 진도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대다수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미 움직여서 급등세가 이어진 종목도 있었지만 오늘 대부분은 오늘 하루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가 급등했던 이유는요. 일단 지금 시장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부터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여론조사 기관인 이 리얼미터가요, 10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6.7%포인트 상승하면서 17.2%를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좀 갱신을 했어요. 그러면서 3위로 위치를 이어갔는데, 일단 같은 3위여도 일단은 굉장히 많이 또 선호도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련주들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종목들 보면은 지금 진도 같은 경우는요, 주총에서 이제 안호봉이란 사회이사를 선임을 했는데, 이 안 사회이사가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좀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된 거고요. 서현 같은 경우도 방금 보여드렸었죠. 자, 서현 보여드렸었는데, 서현 같은 경우는 유재만 사회이사가 윤 총장과 이제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라는 출신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었고, 자, 이재명 관련주도 오늘 좀 올랐었죠. 대표적으로 뭐 형지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형지 엘리트도 있었고요. 오늘 뭐 개별적인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지 INC도 오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둘 다 상한가였죠. 그리고 에이텍, 자, 에이텍도 오늘 급등이 나왔었고요. 에이텍 TN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다운, 인터지스, 동신건설, 이런 종목들이 가장 그래도 관련주 중에 대표적인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관련주가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주가 올랐던 이유를 보면요, 최근 4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1위 소식이 전해졌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여론조사 전문기가 리얼미터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지금 원래 계속적으로 1위 후보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됐었던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9월 대비해서 한 1.0포인트 퍼센트포인트 하락한 21.5%를 기록을 했고요. 오히려 지금 이재명 지사는 0.1%포인트 상승하면서 21.5%, 즉 이낙연 대표는 조금 포인트가 하락을 하면서,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조금 올라가면서 공동 1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낙연 대표는 조금 점유율이 좀 줄어든 거고요. 선호도가.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관련주보다는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이 형지 INC나 형지 엘리트, 그리고 에이텍 TN, 정다운, 인터지스, 동신건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자, 일단 요 종목들을 현재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슬슬 분할 매도를 지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실 장중에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온 종목들 좀 있어요. 물론 상승으로 보여드렸던 종목들은 다 끝났지만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테마주들, 특히나 이 정치 테마주들은요, 상당히 급등이 나온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본래 위치로 회귀하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실적과 전혀 무관한 인맥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련주로 묶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테마주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이나 성장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테마가 아니죠. 산업에 대한 그런 테마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로 묶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인맥이라든지 학연, 지연 이런 것들로만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은 결국 자기의 위치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분들이라면 지금 당연히 급등이 한번 나왔을 때 조금의 추세는 더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분할 매도로 최대한 빠르게 빠져나오시는 게 좋고요. 지금 만약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한번 올라타 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뭐 매매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오늘 많이 올랐던 윤석열 관련주라든지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는 뒤늦게 지금 올라타는 전략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뭘 사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요 최근에 오늘 반등은 나왔지만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일주일 넘게 조정장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량주로 불리는 종목들이라든지 또는 올해 가장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뭐 2차전지라든지 뭐 5G라든지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종목들 최근에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도 많이 내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요 본격적인 반등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상승장은 아니잖아요. 오늘 반등은 나왔지만 아직 이제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할 때 항상 우리가 확실하게 상승장이 나왔을 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베팅을 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대선도 남아 있고요. 대주주 요건도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남아 있는 그런 장이고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실적이 좋고 시장에서 굉장히 주도를 했던 섹터들이었는데 주가가 좀 많이 최근 조정장에 내려왔던 종목들을 오히려 저가에 담기 상당히 좋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2차전지도 괜찮고요. 수소차도 괜찮고요. 자, 수소차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오늘 굉장히 잘 갔죠. 그죠? 물론 지금 현대차의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와서 일단 오늘 잘 갔습니다. 최근에 많이 조정도 받았기 때문에 관심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5G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강했습니다. 5G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인프라 추가적인 확대가 기대되고 삼성에서도 계속적으로 5G를 좀 밀 것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좀 이렇게 실적 잘 나오고 저렴하게 주가가 내려온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지만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시장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뭐 시장 대비해서 좋은 흐름 보였었죠.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지금 삼성전자가 133조 원을 2030년도까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 역대 최대 매출이 이미 상반기에 나와줬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큰 성장 기대되니까요. 이제 아마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앞으로 시장을 좀 주도하는 주도업종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섹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증권사라든지 투자 쪽 리포트를 보더라도요.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죠. 전방 산업도 굉장히 좋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완성업체들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데 그 중에는 같은 반도체라면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지켜보시면 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훨씬 더 성장성이 메모리 반도체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화면상에 띄워드리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들 한번 보시고요. 이 종목들 실적 좋은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부각이 좀 안 됐을 뿐이죠. 주가도 굉장히 저렴하면서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성장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즉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에서 실적이 고성장하게 되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 전공정, 후공정, 소재 이런 소부장 종목들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 번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섹터 컨텐츠를 올려드렸으니까요. 지난 섹터 관련된 종목들, 컨텐츠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를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실적 좋고 성장 모멘텀 있고 최근 조정 때문에 가격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 가장 좋은 섹터 중에 하나를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치 테마주 특히나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련주 급등에 대한 부분들 살펴봤고요. 테마주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주린 여러분들은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고 매매가 까다롭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뒤늦게 매매에 참여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지금은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최근 조정장의 가격이 좀 내려와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징적인 섹터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뭐 수소차나 전기차 2차전지 그리고 수소차 자 수소차 그리고 5G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앞으로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큰 변동성 없이 시장 대비해서 무난하게 여러분들께 하반기에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테마주들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다음으로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다양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엄청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올해 마지막 남은 하반기와 내년까지도 수익 만들기 위해서 한번 함께 달려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얼스탁의 박철순이었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